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가 바람이 통과를 한다고 합시다. 옷 안에서 되게 괜찮겠죠. 네, 그렇게. 그럼 이것을 이불로 만들어서 미세한 바람이 흘러나오면 잠도 오게 할 수 있고 시원하죠. 바람이 나오는 이렇게 이불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람이 통과하고 그 파이프 뭐 이렇게 유연하되 뭐든 바람이 들어가고 거기서 바람이 새어 나오면 될 텐데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게 잠잘 수 있거나 되게 그럴 것 같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온풍도 될 수 있겠네요. 온풍으로 따뜻한 이불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그럼 침대를 만들어도 되겠네요. 네, 침대를 만들어 침대에서 따뜻한 온풍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너무 덥지 않을 정도로 막 조절할 수 있고 온도를 뭐 그렇게 계집도 괜찮겠네요. 네, 계집 같은데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온풍이 나오는 계집이라든지 동물집 이런 건 시원한 바람에 나오는 계집 이것도 수요가 부자들은 살 텐데요. 또는 내가 에어 방식에 폭폭폭 에어를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해서 계집 만들거나 동물집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창고도 만들 수 있다고. 구멍 넣으면 바람 빼면 곧바로 창고가 아닌데요. 종이 박스, 이게 박스, 종이 박스처럼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아이스 박스도 만들 수 있어요. 아이스 박스 여기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아이스박 보온 보냉 팩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 보온 보냉 팩을 만들 때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어떤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해갖고 지퍼백 그거 곡식 넣으면 터지던데 이게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이런 식의 똑딱이 방식으로 해서 지퍼백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이 환자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거 해도 되고 이불 또는 침대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나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등창 같은 것이 없도록 시원한 바람이 나오네요. 그럼 따뜻한 바람은 안 나온다는 거죠. 예,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나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불 같은 데다가 시원한 거기 그 바람이 나오게 하거나 옷 입었을 때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 매트리스인데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넣어가지고 창문도 한 겹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창문 그래서 창문에다 설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약간 벽에다가 부착식으로 뭐 찍찍이 밴드나 뭐 방식 벽을 하거나 뭐 비닐하우스나 가축용 축사용도 괜찮겠죠. 가축의 옷 같은데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천과 결합할 수도 있고 고정 알린과 결합할게 에어옷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 군용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에어옷을 만들 수 있겠네. 천하고 결합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비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에어옷을 한 겹들이야 두 겹째 세 겹. 아니면 그냥 딱 감싸는 식으로 에어 뭐라 그럴까 에어 담요? 에어 담요가 되겠죠. 천하고 결합을 그래서 에어 담요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 매트리스인데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바람 데가 여러 군데 이것도 쓰시면 되겠어요. 얘들 뛰어놀아도 괜찮겠죠. 저게 출렁 약간 더 쿠션을 만들어 주려면 사이즈를 대중소 이렇게 바람 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농사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해서 에어를 이렇게 여러 개 방한 구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창문에 이렇게 된 집안에 뭐 집안도 괜찮고 아니면 뭐 되게 이거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하면 에어 방안이 되도록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창문은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드나드는 출입구. 그다음에 텐트 같은 데도 바닥에다 에어를 넣는 데는 없는데 에어 텐트라도 바닥에다가 에어를 줘서 한 겹, 두 겹, 세 겹 그런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에어를 이렇게 한 겹, 두 겹 해갖고 텐트에다 부착하고 자동차에 부착해서 방안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기술도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간 에어 텐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좀 부착식으로 하든지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안에 있는 열을 이렇게 반사복사하는 구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붙였다 뗐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해서 구조형 알루미늄을
차량에도 설치하거나 이것을 부착됐다 집안했다고도 설치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차량용 호루 또는 텐트 같은 데 딱 가운데 이렇게 딱 그 유리석영 코팅 예사라 유리마커를 넣어가지고 여기 텐트 비닐을 넣어서 방수 구조를 만들면 뭐 야외 적재할 때 이런 천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는 고정 알루미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코팅을 얇게 추가로 해갖고 햇빛에 산화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플라스틱을 얇게 도포하면 될 텐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얇게 이렇게 투명 필름처럼 붙여가지고 햇빛에 의해서 이 천이 산화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싸기만 하면 괜찮잖아요. 네. 또는 전기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옷에다가 뭐 전기요인데 창문에다가 설치해서 뭐 이렇게 디자인만 괜찮으면 고급스럽다 그러면 창문에다 설치해서 열었다 닫았다 해서 에어로서 전기요 방식으로 전기요가 들어간 커튼 이런 것도 되겠죠. 전기요가 들어갈 수 있는 옷인데 전기요 이렇게 배터리 방식 110, 220. 제가 이렇게 집에서 그 전기요를 갖다가 2개를 갖고 있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고 위에다 덮어봤어요. 추워서 이게 되게 따뜻해. 그 후로부터 계속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덮는 이불로서 전기요를 만드는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돼. 전기요 자체를 이제 덮는 식으로 만들거나 이불과 결합하거나 이런 용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냥 땀복을 그냥 이렇게 전기요 방식으로 해서 땀복을 만들거나 하셔도 제 기술. 뭐 수면 양말 발 차갑거나 손 차고 이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전기요나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따뜻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불천 구름사 이런 형태의 이불이나 옷을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천이 들어가거나 고정 알림이 들어가거나 부분적으로 에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에어를 집어넣어서 뭐 충전재가 구름사 많이 하도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옷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구조 현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닐 그 안에 비닐이고 안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넣어준다든지 단열재를 넣어준다 구정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이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접었다 폈다 해도 꾹꾹꾹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불 비닐 이불이 되겠죠. 되게 따뜻하면 좋겠는데 에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에어를 집어넣으시는 이불이. 그다음에 에어 매트리스인데 한 겹 두 겹 세 개를 착착착 집어넣으면 쿠션이 충분히 돼서 어떻게 긴급 구조할 때 뭐 숫자가 많을 때 금방 지급해서 이렇게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가 되는 건데 야외용 그 발포 매트보다 나을 것 같은데 야외용 발포 매트나 이런 데다가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쿠션을 줘서 푹신하게 하시면 저기 잠도 잘 수 있죠. 네. 야외용 매트리스로 에어 매트리스를 만드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또 옷을 입는데 옷을 입고 곧바로 수영을 할 수 있는 너무 기분 좋겠죠. 구명조끼를 안과 밖에 이렇게 여러 겹으로 바람을 집어넣으면 가깝게 이렇게 터져도 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명조끼만이 아니라 물놀이용 튜브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네요. 자동차 같은데 군용도 바깥에 이렇게 터져도 안에가 살아있는 그럼 안에 그 바퀴를 보호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자전거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에다가 보통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안쪽에 이런 타이어를 뭐 금속 구조물이든지 아니면 그냥 타이어 방식이든지 조그만 미니 타이어를 같이 결합을 해주면은 이게 굉장히 파워 있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는 그렇죠. 이게 2개짜리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는 게 1개짜리 무게를 잘 지탱하게 되는데 옆으로 힘을 분산을 시켜서 압을 분산을 시키는 금속 구조물은 뭐 소재는 금속일 수도 있고 일반 고무 타이어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바퀴 중앙에 딱 놔주면은 하중을 잘 견딘다는 거죠. 여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같은 데도 광폭 타이어로 뒷부분을 만들어서 하면 이렇게 파워가 좋아지는데요. 밀어주는 효과 때문입니다. 자동차 설계를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기아차든 토요타든 어떤 데서 하셔서는 안 되겠다. GM이든 포드든 폭스바겐이든 중국차든.
오토바이 타이어도 그렇고 자전거 타이어, 킥보드 타이어도 이렇게 전동카도 이렇게 골프장 건너가도 뒷부분을 타이어로 광폭 타이어로 만들어주면 지면을 밟는 힘 때문에 멀리가 사족보행 로봇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퀴 방식 사족보행 로봇에다가 바퀴까지 같이 다는 방법으로 이게 AI 에티크는 넘어가고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놀이용 주부 같은데도 물놀이용 튜브 거기에 공기 매트 공기 한 겹 두 겹 여러 겹으로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안과 밖에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부양정이나 이런 데도 고무보트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아마 쓰일 때가 제가 원천 기술은 실용 기술은 여러분 실용 기술이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같은 데 보면 안장, 사람이 앉는 안장이 있잖아요. 바퀴가 두 개. 그 사이에 이렇게 바퀴 하나를 더 주면, 바퀴는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이렇게 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장이 있고, 이렇게 자전거 있고요. 이렇게 안장이 있고, 안장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바퀴를 하나짜리 두 개처럼 잘 넘어지지도 않고 체중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전거 이렇게 살 때, 자전거는 오토바이 살 때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살 때들이 우산 살 때 같은 거 대남 매듭 구조 만들 구조로 약간 매듭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링식으로라도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 침낭, 에어를 여러 겹으로 슉슉 줘가지고 이게 침낭으로 들어가 천과 결합한 구조나 이런 것도 구조 관리물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 텐트 한 겹, 두 겹, 세 겹 내서 이렇게 1인용, 2인용, 4인용 이런 식으로 에어를 집어넣어 계집도 만들 수 있고 창고도 만들 수 있어요. 계집이나 동물집 슉슉슉 이렇게 종이 박스나 박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텐트인데 안에서 이렇게 징을 박는, 밖에서 징을 박는 이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안에서도 박아주면 텐트가 잘 안 날아가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텐트를 만들 때 단열재를 결합한 구조, 에어를 뭐 찍찍이 밴드 에어를 다루면 좋을 텐데, 네,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침대, 소파 또는 어떤 이런데 소파 같은데 자동차 의자나 뭐 컴퓨터 의자는 모두 의자 중에 에어를 집어넣어서 한 겹 두 겹 이렇게 해서 쿠션을 조절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전기요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데우는 기능을 주거나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하는 구조를 넣었다 뺐다 결착하면 되는데 시원한 바람을 나오게 한다든지 겨울에 뭐 침대 소파다 또는 의자다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한다든지 뭐 자동차 한데 땀 배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한다든지 더운 바람이 나오게 둘 다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자동차 의자나 이런 컴퓨터 의자 또는 소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어를 집어넣어서 등받이도 이렇게 등에도 조절하거나 바닥 쿠션에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컴퓨터 의자, 뭐 자동차 의자 이런 데도 할 수 있고요. 일반 병원용 침대, 군용 야전 침대도 에어를 집어넣어서 만들거나 전기요를 탈부착도 되고 시원 바람, 그것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하거나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하는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하는 건 병원용 침대로 있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저게 백화점 드나들 때 이렇게 바람 나와가지고 해충 같은 거 막잖아요. 외부 온도하고 차단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때 시원한 바람을 나오게 하는 기술을 쓰거나 그렇게 하시면 대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뭐 명동 같은 데 가면 관광객들이 유입을 해서 문 열어놓고 싶은데 정부의 정책으로 에너지 많이 든다고 문 열어놓게 하죠. 그럼 열어놓을 때 아크릴 같은 이런 아크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얇은 소재로 해가지고 추가로 장착을 해가지고 탈부착 가능하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벼우면 되게 전기도 적게 될 텐데 그래서 문을 여는 효과 동시에 어떤 에어컨이라 틀어놨을 때 난방 같은 것도 이게 어떤 보호하고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되게 유용하죠.
집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집에 창문이나 이렇게 현관문 같은 데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창문 같은 데 외부의 온도를 차단시켜 줄 수 있을까요? 집안용으로, 사무실용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아파트 같은 데 이런 창문이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창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란다 창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플라스틱 창을 추가로 또 레일식이나 뭐 아니 여단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다 저기 독로 못 들어오게 방범 장치를 잠금 장치를 만들어서 일반 조그만 창문하고 큰 창문하고 다 가능. 사무실도 가능한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문 샤시 회사에서도 쓰지 마시라. 또는 샤시에다가 일반 어떤 베란다 창문에 샤시가 됐든 이런 데다가 창문 구조 또는 샤시나 방문, 현관문 같은데 금속으로 되죠. 거기다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외부 온도를 좀 이렇게 그로부터 단열을 하는 효과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창문 이게 뭐죠? 이게 베란다 창문을 할 때 이게 물이 꼭 스며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처마식으로 이렇게 금속 구조나 다른 구조로 플라스틱에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샤시 거기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물이 스며들어서 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에가 완전히 부착이 안 돼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하시면 되기 전입니다. 곤충용 실리콘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만들거나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골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넣어가지고 색깔이 있는 실리콘을 만드시면 되겠죠. 지금은 회색밖에 없는데요. 금색으로 만들면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럽기만 한다면 고급스러운 염료를 쓰면 고급스러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실리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다음에 어떤 MDF 소재가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다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건축력에 MDF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MDF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MDF 소재에다가 얇은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필링 구조를 줘가지고 이렇게 가구 소재로 만들면 물이 잘 스며들지 않을 텐데요. 뭐 색깔도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쁘게 고급스럽게 하면 고급스럽게, 싸게 하면 싸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시멘트하고 모래에다가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 구조를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현무암 가루 같은 것도 가루나 입자 구조로 해서 금색, 은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결합해서 현무암 자체로도 그냥 경량벽돌을 만들거나 경량 벽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뭐 어떤 마사토라든지 모든 천연 자갈들 이런 것들을 금색, 은색 입자 구조나 자갈 구조에서 금색, 은색 돌들을 염색해서 파시면 제 기술입니다. 조경용도 괜찮고 화분에다가도 작은 구조로 뿌려놔도 예쁘잖아요. 흙이나 모래 같은 데도 염색해서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트적으로 화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화분 같은 데 붙여가지고 필름 형태로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아트적인 제품으로 화분을 교체하지 않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필름 형태로 붙여서 되게 아트적인 화분으로 보이게끔 이것도 되게 수요가 클 것 같은데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화초 산업인데 이렇게 꽃 같은 거 잘라서 팔려요. 그럼 유전자 교배하지 말고 금색, 은색 이렇게 아트적으로 만들면 이런 꽃도 되게 예쁘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이런 화초 산업을 만드시면 제 기술. 그러면 살아있는 꽃도 되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도 되고 화초도 되고 꽃도 되고 다 됩니다. 금색, 은색, 다양해서 염색을 해서 아트적으로 만들어서 판다. 흙이나 모래도 그렇게 한다. 마사토나 모든 자갈 구조도 자연석도 염색을 해서 하시면 일반 시멘트 물타리나 콘크리트에 넣어서 컬러풀한 소재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붉은 벽돌이나 네아 벽돌도 금색, 은색 다양해서 염색을 해서 가루나 입자
구조에서부터 일반 벽돌과 결합해서 칼라프란 보도블록, 칼라프란 벽체를 만들 수 있어요. 시멘트 몰타라고도 결합하고 콘크리트 이런 어떤 집에도 이렇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부착을 시켜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세모, 네모, 내화 벽돌인데 동그랗게 각종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 건물에다 부착해서 이것을 건물을 좀 아름답게 예술적인 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 제품을 유리석용 코드 이제 사람 유리망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폭시 제품을 플라스틱 판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고 얇게 무겁잖아요. 에폭시가 그럼 얇게 들어가서 이걸로 가구를 만들거나 식탁판을 만들거나 타일로 만들거나 바닥체로 만들거나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나노 구조의 홈을 파서 이런 접합하는 기술을 나노 구조가 돼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뭐 가구로도 제작하고 뭐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기술은 가전 제품에도 할 수 있고 방문으로도 만들 수 있고 방문으로도 괜찮잖아요. 기존의 나무판이다 그러면 거기다 플라스틱처럼 살짝 필름식으로 붙이든가 플라스틱 붙여가지고 이게 플라스틱인데 되게 예술적인 색깔이에요. 근데 나무에 또 부착을 나노 구조의 홈을 파면 돼요. 나무로 구조가 아니라 홈을 파서 접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고 그러게 되면 겉에는 안에는 나무고 겉에는 바깥에는 플라스틱인 투명 플라스틱에 또 색깔을 입힌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원목 무늬 같은 실제 나무 무늬를 입혀서 원목 패널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또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걸로도 방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다 하이그로시를 투명 플라스틱에다 하이그로시 공법을 해서 도입을 해서 그걸 식탁판으로 사용한 타일로 사용하거나 가구로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구로도 괜찮죠. 네네네. 이렇게 계단 같은데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나사 빗으로 붙이는 식으로 계단이나 벽체 집안에 투명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얇게 염색을 한 금속 플라스틱 자체를 염색을 하면 좋은데 좀 단가가 그렇죠. 투명 플라스틱인데 고급스러워요. 잘 깨지지도 않고 거기다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무늬를 아트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색깔을 그래서 그걸 딱 붙여가지고 타일로 사용하거나 계단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피스 방식으로 계단이 되게 환상적일 것 같은데요. 계단 벽 같은데 또는 일반 이렇게 집안에 있는 벽체로 석고보드하고 붙이든지 이렇게 부착식은 아예 붙여서 나오든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죠 저기 합판하고 부착시켰든지 이런 기술. 그럼 합판을 가지고도 그 나무를 가구를 제작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합판을 가지고 제가 엄청 초라한데 거기다가 하이그로시 공법을 동원해가지고 필름을 입혀줘가지고 가구로 제작해도 되고요. 가구 제작이 됩니다. 거기다 투명 플라스틱 판을 붙여갖고 안팎으로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만 하면 되는데 MDF도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걸로도 가구 제작하거나 이렇게 그걸로도 벽체 만들 수 있어요. 내일 건축 네이버 판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석용 코팅 제사랑 유리목을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게 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빗물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게 모일 때 이게 직선으로 돼 있어 갖고 흙이 이렇게 정체가 돼 갖고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사선으로 이렇게 내리게 하시면 빗물 위에 그 지붕 판넬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자 이게 물이 이렇게 흙 같은 것이 쉽게 청소됩니다. 이런 데가 그리고 물 내려가는 데를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구조가 없는데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베이킹 소다하고 소금을 결합하면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냄새가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그걸 액상 형식으로 만들어서 페브리츠처럼 사용합니다. 동물에게도 뿌려도 되고
그거를 베이킹소다, 젖산 설탕의 결합으로 모기 끈끈이, 파리 끈끈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바퀴벌레 끈끈이나 모든 이렇게 쥐 끈끈이에다가 치즈 향이 나거나 실제 치즈를 넣어서 치즈 향이 나게 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농사용으로 베이킹소다, 젖산 설탕을 이렇게 액상용으로 뿌려서 진드기를 제거하는 제거제로 사용합니다. 또는 베이킹소다와 설탕만으로도 이렇게 그런 제품은 또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진드기 제거용으로 사용한다. 모기를 제거할 때 이게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농사용으로 진짜 짱 좋을 것 같아. 화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물이 밑에 있고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빨대를 위에다가 안에 설치해서 자연 이렇게 빨대가 들어오게 하는 전동 장치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물이 닿을 때까지는 여기서 자동으로 공급되는 이런 기술을 식물이 스스로 빨아들이게 흐지게 젖어 있어서 위로 중바람으로 물이 공급됩니다. 이 기술 이런 화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물을 자동 공급하는 화분.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 그다음에 어떤 소금기가 없는 이런 어떤 식품 야채 부산물인데 시장 같은 데서도 옥수수 같은 농사용으로 돼서 그거 끓여가지고 달걀 껍데기 같은 거 기타 다른 걸 몇 가지를 끓여서 식힌 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으면 액상 비료 또는 그것을 고체화시키거나 고체 비료 토양에 갈아서 뿌려 토양을 팔 수 있는데요. 기존에 한약재 기반이라든지 모든 음식물 기반 사람들이 안 받으니 땅이 곰팡이가 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빵 만든 이스트균이 하니까 곰팡이 안 피더라고요.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의 음식물을 소금기 있는 것을 물로 좀 씻어가지고 동일하게 끓여서 그래서 액상 비료를 만들거나 고형 비료를 만들거나 가루 이렇게 갈아가지고 토양에 뿌려서 팔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방송가에서 하지 마세요. 베이킹 소다하고 락스하고 이렇게 베이킹 소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이렇게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70, 20, 10에 결합을 해요. 프로테이지 안 지키셔도 돼요. 딱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곰팡이 살균제가 되거나 살균제가 되는데 이 충치균 같은 것도 꿀렁꿀렁하면 다 제거되더라고. 해보니까 점막에도 이상이 없었어요. 내가 실험해봤습니다. 저한테 겨드랑이 냄새 없애는 데나 이렇게 동물 피부병에는 사람 피부병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질세정,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면 질세정대로도 안전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허가가 나면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완선을 제가 해결했는데 피부병 완선을 드라이기로 열탕 소독을 하듯이 순간 온도가 드라이기 150도가 넘는데 싹 가열을 해가지고 가라앉힌 다음에 무좀도 굳을 수 있어요. 무좀도. 그다음에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비닐장도 하루 10대뿐 발라도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좀 같은 데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좀 같은 데 보면 식초를 이런 스프레이통에 놓고 칙칙칙칙 뿌리니까 여기 들었거든. 여기 사과시초 어떻게 새백시초 빙초산 안 돼요. 칙칙칙 이렇게 진물이 일어나는 데는 드라이기로 가려서 가라앉히고 아물게 한 다음에 이거 칙칙 하니까 다 없어져. 그 다음부터 안 나던데. 이것도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해 관련 특허 10건째 지적재산권 형성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 치료할 때 이런 무좀을 이용해서 발 치료제를 결합하셔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이거는 그리고 어떤 알코올 같은 데는 물티슈 같은 쓰지 말아야 돼. 발암물질이라고. 술도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분 좀 이상한 분인데요. 70% 남짓에서만 살균이 됩니다. 그 이상 휘발하기 때문에 살균이 안 돼요 잘. 근데도 그걸 사용하시더라고. 스킨만 제공해서 오히려 번지가게 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병원에서도 쓰시는데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는 병원에 이렇게 식약처 허가만 난다면 이렇게 안에 수술할 때도 이것을 소독하거나 뿌려서 살균하는 구조로도 입안의 점막에도 이상이 없었어요. 전혀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락스 뚜러펑 허가만 나면 괜찮다라는 거죠. 광범위 살균제로 식약 토양에다 뿌려봤던 토양 곰팡이가 다 소멸돼요. 토양 살균제로서 독한 농약을 사용하신데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곰팡이 다 사라져 버리던데 곰팡이 핀 것들이. 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락스
그다음에 율무하고 깔라만시를 결합해서 복근율무에서 살 빠지는 약으로 할 수 있다. 얼굴에다가 이렇게 팩에다가 좀 붙여놓으니까 베이비 올바하다 그래서 싹 빠집니다. 붙이는 용으로 마스크에다 착용해야 되고 액상을 또는 마스크에다 착용 마스크 같은 데 해가지고 딱 하면 얼굴 빠지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고 복용량으로 먹으셔도 됩니다. 화장품에다 넣어서 살 빠지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료로 개발하셔도 제 기술. 복용을 하시면 살이 좀 빠집니다. 이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출혈 일어날 때 조리대하고 연근가루를 쓰면 뇌출혈이 돼. 그걸 외형 연고로 해갖고 아물게 하셔도 돼. 외형 연고도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뇌출혈, 십이지장기형 치료제는 위궤양 위험치료제로서 복용하면 금방 안 옵니다. 조리대 단독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더라. 잇몸을 딱 혓바닥을 깼는데 잘 안 물질 않아. 조리대를 먹으면 금방 안 물더라. 그러면 이 신장에 혈관에 상처 나고 상고체에 상처 났을 때는 간 상처, 췌장염이라든지 몸에 대장염, 대장암이라든지 그런 병으로 인해서 상처가 나거나 아스피린에 인해 상처가 나는 이런 부분들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조리대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위궤양 위험 치료제로서 탁월하고 조리대 같은 거 연근가루, 조리대 단독으로라도 야쿠르트 유리라든지 어디에서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독 구조로서 그 녹두하고 검은콩, 일반 콩, 검은콩, 진우인콩 다 돼. 거기다가 생방가루를 넣었더니 그것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초를 복용해서 좀 감소상이 좀 걱정이 돼서 이걸 먹었는데 별 이상 없이 다 마쳤습니다. 술 해독제로도 되고 이거 좀 병원 해독제가 딱히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관련 특허 10건째 지적재정 형성만 발표합니다.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요. 식품과 약초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것을 제가 찾았는데요. 이 효과가 있어요. 커피하고 조리대입니다. 커피 또는 커피하고 유자청 조리대입니다. 커피를 갖다가 기름에 튀겨가지고 커피 로스팅 하시면 방송가에서도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제 기술입니다. 또 기름에 튀겨서 옥수수 팝콘도 기름에 튀겨가지고 옥수수 팝콘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제 기술인데 그래서 그 팝콘 또는 그 로스팅 방법을 커피 로스팅을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살짝 씻어주면 굉장히 후레쉬한 온도가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방송가에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볶은 기리가루나 볶은 뭐 이렇게 쌀가루, 이렇게 찹쌀가루, 볶은 콩가루, 뭐 녹두,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들을 넣어가지고 맛을 다양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리도 되고요. 이것을 쓰시던데 유지태 씨가 방송과에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지태 씨가 이렇게 보리 단백질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커피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인데요. 커피 온도를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곡식가루를 첨가하거나 박하나 또는 각종 여러 허브가루, 허브차 또는 꽃차들을 결합해서 향을 입혀주거나 치즈, 생크림, 이렇게 연유도 가능하고 우유도 가능하고 두유 같은 것도 가능하고 초콜릿이나 기타 다른 것을 넣어서 섞어가지고 단지 볶아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맥주나 술도 가능합니다. 녹차나 그러면 홍차도 가능하고 그래서 녹차, 홍차도 살짝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허브차, 꽃차 이렇게 섞어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볶은 기리가루를 좀 곡식가루를 좀 첨가해도 맛있더라고요. 현미가루를 좀 들어가죠. 현미가 그래도 볶은 기리가 땅에 볶은 기리를 가지고 단독으로 옥수수차처럼 탄산을 넣는 거지 않는 거죠. 하시면 되겠어요. 방앗깻잎을 가지고 이것을 운동력이 되게 좋은데 산소 호흡도 잘 되고 운동력이 좋아지는데 그걸 음료로 만들거나 탄산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동물용 사료에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되게 동물이 건강하게 된다고.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앗깻잎이 무릎 관절에 좋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운동 능력이 커피하고 결합해서 방앗깻잎 하셔도 돼요. 방앗깻잎 단독으로도 차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저라는 거. 조리대 단독으로도 이것을 차로 만들어 파셔도 되겠습니다. 조리대하고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방앗깻잎 이걸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커피하고 조리대를 살균구조로 가서 동물용도로도 괜찮다. 그래서 조리대 단독으로 이렇게 그 동물용 사료에 넣어준다든지 유자청 뭐 비싸면 유자청 거기 잎사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효과는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낙과된 거와도 가루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죠. 유자청을 사료에 섞어주는 물고기용으로도 괜찮고 방앗깻잎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는 조리대 단독으로 해서 항공구조로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유자청 잎이나 커피 잎 같은 거 이런 게 해서도 됩니다. 또는 마늘 이렇게 매실청 낙과된 거 그걸 가지고 동물용 사료에 첨가시켜 배 아픈 구조를 해결하고 조리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매실청하고 조리대를 결합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걸 꿀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꿀에다가 방앗깻잎을 넣어준대. 꿀에다 조리대 가루를 넣어준대. 꿀에다 액상을 넣어줘도 되죠. 꿀에다가 이렇게 매실청하고 이렇게 매실청 단독으로도 들어. 매실청하고 꿀에다가 꿀을 넣은 적이 있어도 꿀에다가 매실청을 넣은 적은 없었다. 이거 제 기술입니다. 꿀에다가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규,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의선, 파마산, 지청, 천혜, 한라봉, 규청, 자몽청 섞어서 다양한 맛을 만든 꿀을 쭉 과일청과 과일잼에다 꿀을 넣은 게 있어 꿀에다가 넣은 건 없었다는 제 기술입니다. 또는 치즈나 초콜릿, 연유, 이런 이런 생크림 이런 다양한 종류를 넣어서 꿀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거 제 기술입니다. 맥주나 술을 넣어서도 꿀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거죠. 또는 무 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고요. 꿀에다가 무나 녹두, 무를 소화제로 사용한다는 거. 꿀도 소화제로 사용하는데 어떤 무에다가 녹두를 첨가시키면은 녹두가 볶은 거를 이렇게 혈압이 좀 낮아진다 그랬죠. 혈관 청소도 되고 또 콩가루를 첨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에다가 무 볶은 콩 가루, 무에다가 오렌지, 무에다가 이런 거 대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혈압이 낮아진다는. 무에다가 생강청이라든지 생강 익혀가지고 이것도 소화제가 됩니다. 무에다가 파인애플 또는 이렇게 키위가루를 섞어서 소화제로 만든 무에다가 사과가루를 섞어 소화제로 만든 무가 핵심입니다. 무 단독으로도 피부를 엄청 좋게 만드는데요. 특히 무화과 열매를 결합시키면 피부가 아주 좋아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무 단독으로도 화장품으로 하거나 음료로 만들어 갖고 하셔갖고 음료로 만들어도 상관없죠. 무 음료를 과일청과 과일잼 결합하거나 맥주나 술을 결합해서 음료로 만들 수 있다. 탄산 넣을 수도 있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동치미에다 당찬을 넣은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과 식혜, 동치미에다 탄산수로 개발하는 거기다 맥주나 술을 넣어서 저도수의 술을 만드는 대박 날 거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콜라나 우유 같은데 저도수의 술을 넣어서 음료로 만드는 이것도 전 세계 대박 날 거다. 사이다도 가능하고 오란시 환타도 가능합니다. 모든 음료수에 가능한데요. 이것은 모든 음료수에 가능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녹차, 율무, 포도 추출물 하시면 이거 눈이 좋아지게 하는 구조를 갖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매실청과 유자청 조리대 아주 살균구조를 써야 돼서 꿀에다 첨가하거나 기타 물엿이나 쌀엿 뭐 이런데 설탕 시럽에다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식초에다가 첨가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식초를 끓여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끓여서 만드는 식초. 여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첨가시킨다. 뭐 물엿, 쌀엿 이런데 조청 같은 데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첨가시키고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유로,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이산, 파마산, 치청, 자나봉, 규청, 자몽청, 치즈, 초콜릿, 또 기타 이런 거 생크림, 연유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을 첨가시켜서 물엿, 쌀엿, 조청을 맛있게 만든다. 식초도 그러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초에다가 맥주나 술을 첨가하셔서 식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은 제 기술입니다. 매실청 같은 것도 끓여서 씨를 분리해내고 그래서 소금, 설탕 넣어서 만드시면 전통적인 방법 안 따라도 맛있기만 해. 더 약효는 또 좋더라고요. 계속 먹어보니까 이게 대체 제가 만든 방식이 더 낫더라. 과실이 녹아서 그런가 봐요. 계속 끓이니까.
그걸 기반으로 매실주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매실주를 갖다가 일단 포도주에 넣어주거나 소주에 탁월할 것 같아요. 소주에 넣는 거죠. 일단 막걸리, 위스키 넣어줘도 탁월합니다. 맥주에다 넣어도 탁월한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과일청과 과일즙물을 끓여가지고 부지포에 버리어 기름을 넣고 식힌 다음에 부지포에 이렇게 끓이니까 안 좋더라고요. 부지포에 버리어 기름을 넣고 식힌 다음에 거기다 빵만 리스트균을 보온실에서 물 넣고 설탕 녹여서 육성한 걸 투입시켜줘요. 매일마다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직포에 보리 엿기름을 이런 방식으로 막걸리를 시골 마을 이장을 프로그램에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 방식으로 만드시더라고요. 맥주에서 찾아가신 거 아니시죠? 이것 말고도 방송가에서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 걸 보시고 계신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그거로부터 YTN에 쏟아지고 방송가에서도 제 기술 식품 기술이 여기저기서 다 나옵니다. 다 이게 설탕을 이렇게 후라이팬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카레말을 시킨 다음에 이걸 달고나 설탕으로 팔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딱 편스터랑이 하는 걸 봤어요. 그거 하시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여기다 과일청과 과일잼 가루를 넣어주거나 치즈, 생크림, 연유, 이렇게 이런 것들, 초콜릿 등등을 넣어가지고 여러 다양한 형태의 달고나 형태로 만들어 음식에 뿌려 먹거나 하면 좋겠죠. 마요네즈나 토마토 케찹 이런 거, 그다음에 땅콩 버터를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 먹는 용으로 만들거나 거기다가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이선, 파마산, 지청, 체나, 할로바기청, 자몽청 넣어서 맛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즈, 초콜릿, 생크림, 그다음에 우유, 두유, 그다음에 연유 등등등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요네즈, 토마토 케찹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 기술이 된다. 되고 토마토 케찹, 땅콩 버터나 마요네즈에다 생크림을 넣어서 만드시면 생크림이나 휘핑크림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토마토 케찹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생크림을 넣어서 만든다. 또 이렇게 여기다 땅콩버터에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결합한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생크림과 연유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게 맛있어요. 발라먹는 용으로 과일청에다가 과일점 이렇게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이사, 파마산, 전에 할바, 귤청, 자몽청 이런 것에다가 잼을 만들어서 수정과 잼 만드시거나 홍시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홍시를 가지고 잼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제 기술이다. 그것도 이제 이따가 계피를 넣어가지고 달고나 설탕이나 계피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점 가루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가루로 만든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넣으셔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그것도 제 기술이다. 마요네즈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깐사이, 고등어나 참치 이런 걸 섞어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과일을 섞어서 판매를 하셔도 되고 견과류라든지 그렇게 제품을 나와도 대박 칠 것 같아요. 참치 회사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주꾸미, 깐사이, 고등어나 잼, 소세지를 넣어가지고 가공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여러 가지 것을 넣은 걸 봤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기타 이런 해산물 넣어서 만든 건 못 봤거든요. 참치 회사에서 이것을 결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치에서 명란젓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어떤 캐비어 그다음 날치알 양미라 이걸 튀겨서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치 회사에서 이걸 같이 넣어서 참치에다 넣어도 참치 회사에 가고 나서 대박 칠 것 같은데 이게 에드워드 김 방송가에서 이걸 양미리 또 사갖고 가지고 기억나 진짜 골치 아프군요. 네, 왜 내 기술을 이렇게 하는 것마다 그러시는지. 혹시 제가
가지고 한 개 쓰다 보면 뭐 40개 쓰고 막 이러시는 거 본데 방송가에서 서로가 다 아시나 본데요. 뭐 모를 리가 없겠죠. 출연을 같이 하시니까. 이제 치즈 같은데 카이막 또는 두부와 제가 오뎅 같은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사에 고등어나 햄, 소세지를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유자슬,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이선, 파마사, 칠청, 천혜, 한력, 귤청, 자몽청을 넣어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의 제 기술이. 치즈인데 뭐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게 맛이 들어간 이런 맛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공해서. 치즈인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치즈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치즈인데 아이스크림과 결합한다든지 카이막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결합해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다 맛있잖아요. 그다음에 연유라든지 과일청과 과일잼을 결합한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결합해서 이렇게 치즈, 카이막, 두부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햄 소세지도 그럴 수 있습니까? 오뎅도 그렇고 오뎅인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뎅, 칠면조 오뎅. 오리 오뎅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 칠면 오뎅인데 뭐 고등어 연어에서 낙지 오뎅, 쭈꾸미 오뎅, 깐새 오뎅, 그렇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두부도 그렇게 만드시고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떡볶이 떡과 모든 떡구죠. 가래떡과 모든 떡구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떡에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를 가공을 해서 같이 결합해서 만든다. 식사화시켜.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도넛 같은 데다 섞어가지고 하셔도 되겠어요. 도넛도 이 제품 되게 짱 괜찮을 것 같은데 와플도 그렇고 또는 이렇게 햄버거 빵 이런 데다가 자체에다 넣어서 만들어요. 햄버거 빵, 샌드위치 빵 이렇게 식빵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해산물 넣거나 이런 건 못 봤는데 방송가 이것도 결국 하시고 식당에서 만든다고 이론적으로 외국에다가나 어떤 데다가 다 이렇게 의뢰를 하면 거기서 만드는 이렇게 전부 다 제 거를 지적재산 특허고 다 소용없겠네. 거기서 외국에서는요 수입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수입 통관이 안 돼요. 이렇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이게 문제가 큰 것 같아. 이것도 제 기술이다. 뭐 핫도그라든지 햄 같은데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사이, 고등어나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서로 다른 종류를 넣어서도 만들 수 있는데 해산물을 넣은 건 못 봤거든요. 해산물을 넣어가지고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사이, 고등어나 햄 소세지 뭐 다양한 종류를 새우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햄을 만들거나 핫도그를 만들면 핫도그 있잖아요. 들어가는 거 소세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핫도그 소세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육포를 튀겨가지고 한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뎅 같은 것도 약간 튀겨서 육포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오리기름을 육포, 어포, 쥐포 파시면 되게 진짜 맛있어요. 참치 통조림에다가 넣어도 맛있어요. 이것도 되게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어떤 튀겨가지고 양미리알이라든지 뭐 이렇게 명란알, 날치알, 뭐 캐비어알 여기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소,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박 칠 것 같은데 이것을 또 가루로 만들어가 생산을 들어 기타 다른 생산을 다 돼요.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에 첨가용으로 만들거나 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람떡, 이렇게 송편떡 이런 기타 떡구조에다가 만두소를 집어넣어서 넣거나 불고기 무슨 삼겹살 뭐 이렇게 조리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만두처럼 만들 수. 중국의 올병도 그렇게 하고 당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어떤 스파게티면이나 모든 면구조 떡볶이 떡에다가도 그렇게 넣어서 만든다는 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면 스파게티면이나 모든 면구조 떡볶이 떡 찹쌀가루, 찹쌀풀, 밀풀, 쌀풀 넣으면 쫀득쫀득거리는데 떡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떡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마르지 않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마요네즈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 마요네즈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잘 마르질 않아요. 네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액젓을 말씀을 드렸는데 끓여서 만드는 피시소스, 튀겨서 만든 굽거나 익혀서 만드는 피시소스, 피시소스를 그렇게 그리고 익혀 만드는 것을 만드시면 익혀서 만드는 젓갈 만드셔도 돼요. 저는 기생충 걸릴까봐 다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거든요. 맛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들꼬들하게 맛있다.
그래서 익혀서 만든다. 튀겨 전자레인지 뭐 익히거나 튀겨나 볶거나 해서 젓갈 만드시거나 유통사업 이것을 피시 소스를 이렇게 끓인 다음에 익힌 다음에 더 맛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육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살, 육고기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염소, 뭐 어떤 저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하고 칠면조기 등등등을 이것을 피시 소스처럼 센 걸로 해갖거나 익히거나 해가지고 튀기거나 익히거나 굽거나 해서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피시 소스처럼 그것과 피시색과 결합해도 됩니다. 피시 소스를 통합 액젓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전세계 피시 소스 만들 때 거기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주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주거나 치즈나 초콜릿 이렇게 마요네즈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카레가루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리 때 맥상을 좀 넣어준다든지 맛있어요. 이것도 저기 끓여서 만들면 끓여서 홍차, 녹차, 보이차라든지 뭐 누룽차를 여기서 차나무로 만드는데 끓여서 살짝 이렇게 기름에 튀겨갖고 씻어갖고 만드는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맛있는데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다. 이런 차 만드는 가공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 때 치즈 간장 만드시거나 오뎅 간장, 새우 간장 만드시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된장 만들 때 그 메주가루 플러스 찹쌀가루 넣고 그냥 끓여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맛있게 소금 설탕 넣고 만들면 딱 만들어집니다.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가루과 진간장, 참치액젓, 후춧가루를 넣을 수 있다.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후춧가루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좀 다른 양념을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끓여서 만드는 된장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고추도 고춧가루도 고추장도 고춧가루 플러스 찹쌀가루 그다음에 소금 설탕 넣고 그냥 만들어주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가루와 진간장 참치액젓 후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안 넣는 버전 된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조 방법에 대한 것인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도 해서 이렇게 뭐 메주가루를 가지고 그냥 간장 만들 수 있는데 메주가루 넣고 그냥 끓여도 상관없잖아요. 메주가루에다 검은콩이라든지 콩을 좀 넣어서 그냥 끓여서 소금 설탕 넣으면 그냥 간장 만들어집니다. 또는 그 메주가루를 쓰지 않고 단독으로 검은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콩을 써면 콩 종류에 상관이 없더라. 그렇게 만드는 법을 보여드렸는데 소금 설탕 넣고 그래서 마늘가루와 진간장, 참치액젓, 후춧가루 넣고 이렇게 간장을 만든다. 후춧가루가 들어간 간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볶은 길이로도 제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끓여서 소금 설탕 넣고 마늘가루나 진간장, 참치, 후춧가루 넣고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된장 거기 기반으로 해가지고 볶은 길이 된장 만들었죠. 볶은 길이 간장을 만들었죠. 녹두하고 길이 섞어서 간장도 만들었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찹쌀이 좀 들어가서 찹쌀 같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간장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밥콩 같은 것도 그렇게 튀겨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 다음에 오트밀 같은 거, 볶은 길이도 약간 튀겨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튀기거나 이렇게 볶아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되게 맛있던데. 그걸 가지고 오트밀을 만드시면 제 기술. 오트밀을 할 때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주거나, 그래서 소금, 설탕, 또 달고나 설탕을 같이 결합하거나, 기존에 콘프레이크에다가 달고나 설탕, 프라이팬에 이렇게 소금 설탕 넣고 끓이면 달고나 설탕이 되는데 과일청과 과일잼이나 치즈, 초콜릿, 생크림, 기타 마요네즈 등등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타 연유도 들어가시. 이런 걸 홈브레이크로만 결합하면 지금 대박 날 것 같은데 달고나 설탕 이거 제 기술입니다. 홈브레이크 옥수수로 만들죠. 우리나라 유자청이라 한과 같은데 뻥튀기 같은데도 이렇게 달고나 설탕을 결합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결합하거나 가루를 같이 결합하거나 액상으로 묻혀주거나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뻥튀기 같은 종류의 뻥튀기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또 제 기술이다.
우리나라 약밥 같은데, 양갱 같은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살, 고등어나 햄소시지를 만들어서 같이 넣는다. 과일청과 과일잼,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든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약밥,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단무지 같은 거 나올 때 거기다가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수이산, 파마산, 칠청,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런 걸 넣어서 단무지를 만들거나 간장 같은 걸 넣어가지고 피크로화 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피크로화된 단무지 만드시면 간장 넣어서 마늘 갈은 거, 진간장, 참치 액젓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클화 시켜진 단무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피클이 오이 피클 있죠. 그럼 무 피클, 비트 피클, 당근 피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마늘 가른과 진간장, 참치, 상하시초나 시초 넣으면 딱 만들어지는데요. 물엿도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상하시초는 다른 식초를 혼합해서 섞을 수 있어요. 기타의 다른 식초를 종류에 상관없이 섞어줘서 혼합 식초 만드시면 되게 대박일 것 같은데요. 혼합 기름, 포도기름, 포도씨 기름도 있고 뭐 되겠는데 혼합 기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름에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 유자서,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식초에다가도 물엿, 조청 이런 데다 유자서,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이산, 파마산, 치장, 천연, 할리버, 결정, 자물청, 치즈, 초콜릿, 마요네즈, 생크림 넣어서 식초, 물엿, 쌀엿, 조청 만들거나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도 넣을 수 있거나 카레가루, 조리대 가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리대 액상이나 조리대 액상 넣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드시고 물엿, 쌀엿, 조청, 가루도 돼. 물엿, 쌀엿, 조청, 식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동물용 사료 같은 데다 방앗개잎 넣거나 조리대 가루를 넣고 유자청인데 유자 가루를 매실과를 넣어줄 수 있다. 그렇게 동물 사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매실에다 이렇게 조리대 넣어가지고 동물의 치료용으로도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적용하고요. 이것도 유자청도 넣을 수 있어요. 커피 유자청 조리대, 커피 조리대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커피 방앗개잎 하셔도 되겠습니다. 커피하고 생강 합하면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데 여기다가 사과가루를 해서 두뇌까지도 명상하게 하십니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이제 추정재산권 형성을 발표합니다. 이게 아니고 두뇌가 되게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커피 그다음에 생강 익힌 거 그다음에 대추 섞어가지고 운동 능력을 좋게 하거나 커피 생강 이렇게 생방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 능력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매실청하고 그다음에 무하고 무화과 열매를 결합하면 피부가 좋아지거나 혈관 타동제가 된다 그랬죠. 또 율무하고 이렇게 볶은 율무하고 볶은 녹두를 하니까 노래 부를 때 기관지 폐를 청소해 목소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 되게 탁월합니다. 저도 노래 부르니까 이거 사용합니다. 이게 목소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탁월. 기관지 폐 청소, 혈관 청소를 주는데 두 가지를 결합할 수도 있어요. 무화과 열매, 이렇게 율무 녹두. 화장품으로도 율무 녹두를 쓰니까 화장품이 탁월하던데 화장품 베이비오일하고 섞어서 익혀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깨끗해지는데 녹두를 그 다음에 율무 깔라만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베이비오일하고 얼굴에 녹을 보기 좋게 빠지던데요. 외형력으로도 화장품 열료로도 먹는 살 빠지는 양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음료로도 개발해 탄산요소 되게 할 수 있고요. 무에다가 음료를 이렇게 탄산을 넣어가고 무 음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무가 혈관 타동제로서도 좋고 무를 음료로 개발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맥주나 술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변비 해소제에 사용하십니다. 무화과 열매가 변비 해소에 탁월. 무 단독으로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제일 탁월했습니다. 무하고 매실청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매실청하고 부추가루, 사과가루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실청하고 무화과 열매 하셔도 제 기술이고 매실청과 생강청 하셔도 제 기술. 무하고 매실청, 무하고 사과가루, 부추가루 하셔도 제 기술. 이게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무하고 무화과 열매 하셔도 부추가루, 사과가루 단독만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부분적으로도 사용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생강가루 마늘 익힌 거, 양파하고 대파 익힌 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시거나 그것을 꿀 같은 데 넣어서 판매하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먹으면 이렇게 익히니까 좀 살균 구조도 되고 건강해집니다. 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공성관여도 하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마약을 드신 분 도파민 한꺼번에 분비되어서 생산을 할 수가 없는데 식품을 보강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약간 그 정신을 통제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위해서 보조식품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 생방가루, 키가루, 골드키, 체다 치즈가루 넣어서 보시켜 정신병 보조식품으로 사용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커피, 생강, 여기다가 사과가루를 넣어가지고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운동 능력을 기분은 되게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음료수로서 이것도 또 그냥 우연히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음료수를 만들다 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두유에다가 오란시, 파인애플 오란시 특히 오란시를 타가 또 펩시콜라를 타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거기다 깔라만시를 추가해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엄청 맛있어서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던데 이거 방송가에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율무, 포도, 사과가루에서 피부 좋아지게 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번데기 가루, 소고기 가루 넣어서 이게 곰팡이 안 피게 진공 포장해서 이것도 화장품 연료로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떻게 어떤 비누 같은 거 만들거나. 그래서 살균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제가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치료한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조 지적재산 형성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살균 구조로서 살균 구조로 들어가는데 이게 살균 구조로서 필링, 세균과 바이러스, 세포벽이 얇아서 음식물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약간 산 종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살균하는 이렇게 필링을 통해서 우리가 무좀 치료할 때 발에 이게 박지름 무좀이 다 제거되면서 발이 맨질맨질해지더라고요. 거기서 착안을 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의학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를 우리 면역세포가 빵꾸 뚫어 섬투압 현상으로 터뜨리는 거. 그러면 이게 세포벽을 좀 이렇게 필링을 통해서 제거해서 얇으니까 얘네들이 터트려서 해결하자라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토마토 케첩 절반 들어가고 V8은 토마토 케첩으로 만드는데 V8 토마토 이렇게 음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마토 케첩 절반, 깔라맛이 콸콸, 매실청 콸콸. 그 다음에 생강청 조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펩시콜라가 좀 들어갑니다. 펩시콜라가 해석도 녹이는데 펩시콜라 종류. 여기다 아니면 콜라 만들어 갖고 하셔도 돼. 그다음에 여기다가 초고추장을 넣어주는데 초고추장에다가 사과식초나 기타 식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늘 가른 거, 생마늘 가른 거 유자청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셔갖고 이걸 추가를 이게 점액을 좀 분비를 활발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산식품이다 보니까 방어층을 만들더라고요. 이걸 자체로도 살균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조리 때 끓인 물을 같이 넣어줍니다. 이걸로 가지고 이제 컵에다가 넣고 물 조금 타서 7번에 걸쳐서 먹으면 혈액 속에 20초 30초 반응해서 혈액 속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 소멸이 되더라고요. 특히 바이러스 종류에 탁월했어요. 호흡기 바이러스에 탁월하고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이게 입술에 근질근질 얼굴 근질근질한 헤르페스 종류가 대상품이 거기에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를 그 기름에 튀겨가지고 작용을 했더니 헬리코박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위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이 일어나는데 원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은 제기들이 커피를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한국의 야쿠트 얘기라든지 헬리코박터 제거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계속 먹었더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걸 한 20 며칠 먹었더니 하루에 4-5잔씩 먹었는데 해결되더라고요. 거기다 조리대를 같이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조리대 액상이나. 그 다음에
당근 이렇게 약초를 실험했는데요. 조리대 45%, 어종초 10%, 삼백조 10%, 곰보배추 5%, 비단풀 5%, 예덕나무 5%, 소르장이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마리 5%, 부천수 5% 해가지고 액상이나 가루로 해서 뭐 외형약으로 해서도 지혈이 잘 돼. 액상은 우리도 집에다 상비약으로 갖고 있는데 제가 만들었으니까 소금을 붙여서 항문 치질 같은 거 발라야 돼. 딱 치질이 싹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봐라 세균이네. 잇몸에 이렇게 잇몸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때 피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치질의 원인이 세균 때문에 찌꺼기 응가 찌꺼기. 그래서 그다음 비대기를 사가지고 항문을 벌려서 한 번 할 때마다 5번 6번씩 7번씩 하니까 깨끗이 꼼꼼히 세척하니까 그다음 치질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이거를 화장지에다 돌가루 넣는다는 못 들으셨죠? 저도 공부하다가 이게 그 과학기술 기술 개발하다 알게 되는데 돌가루를 희게 만들기 위해서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화장지로 딱 문지르면 항문에 이렇게 겨울 같은데 살짝 스크래치 나잖아요. 그럼 거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상처 아물질 않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물지 않을 때 조리대 연근가루 쓸 수 있다. 그럼 조리대 단독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리대로도 살균 구조를 혐문용이라든지 피부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이렇게 해서 조리대 55%, 어종 10%, 삼백조 10%, 뭐 10%, 비단풀 5%, 소료장 5%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테이지 딱히 안 지키셔도 돼요. 딱히 안 맞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간이 버전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정도에 작용하는데 특히 조리대 곰보배추 비단뿌리 홀코바기스라든지 이런 데 작용을 하겠습니다. 어성초는 약간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삼백조가 오히려 나아요. 조리대나 곰보배추 비단풀로도 항암제나 항균제 항바이러스를 만들 수 되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하시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저도 연구 많이 했거든요. 이거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송강에서 제발 좀 해주십시오.